드디어 드디어 모의고사 2회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모의고사 강의는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강의였어요. 일단 400제나 심화 문제집보다도 이제 강의하기 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고, 그리고 그 400제나 심화 문제집 문제보다도 더 어렵고 종합적인 문제들이고 통합적인 문제들이다 보니까 한 문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막 주저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것과 관련돼서 참고할 자료 같은 것도 옆에다가 띄워놓고 막 계속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계속해서 뒤적거려 가면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부담이 좀 저한테도 좀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할 때 일단 제 강의가 굉장히 길죠.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여하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강의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반성도 좀 하고. 여튼 89번부터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했는데, 이것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뛰어난, 이게 4단원의 피부 관련 문제죠. 피부하고 이런 생리 관련 문제.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다. 그래서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산소죠?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고요. 그리고 광자극에 의해서 반응성이 높은 일중항산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노화, 그래서 이건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노화를 유발하죠. 그래서 활성산소, 멜라닌 생성 과정은 활성산소라는 아미노산으로,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아미노산으로 출발해서 도파키논 뭡니까? 도파키논. 이 과정에서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맨 처음에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티로신이죠. 티로신. 따라서 활성산소와 티로신입니다. 그래서 티로신, 도파키논. 근데 그 사이사이에 티로시나아제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로신, 도파키논 사이에 티로신, 도파퀴논. 모르겠다. 도파키논. 얘가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변화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결국 기미가 되는 건데요. 이 사이사이에 누가 관여를 한다?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관여를 한다. 티로시나아제라는 것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티로시나아제가 관여를 할 때 이 사이사이에 이 티로시나아제는 산소가 필요해요. 이때 체내에 활성산소의 과다로 인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산소가 필요해서 산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 티로시나아제 발동이 활발하게 되고, 얘가 되는데 도움이 돼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피부에 이제 기미나 주근깨로, 아니면 피부가 까매지거나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활성산소가 과다를 하면 유멜라닌을 생성해요. 유멜라닌은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그래서 기미랑 주근깨를 발생시키고요. 활성산소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같은 걸 파괴하고요. 배열 구조를 변화시켜서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타제스 MMP라 하죠. 발음도 굉장히 어려운 MMP의 효소로 발현을 활성화하고요. MMP라는 건 단백질 섬유 분해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 감소 및 주름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뭡니까? 티로신입니다. 활성산소 티로신. 자, 9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의고사 1회에서 해설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했죠. 이 모의고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석유화학 용제가 있는데요. 석유화학 용제는 모조리 다 회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니트로젠하고 황 유래 용제는 최종적으로 회수가 되더라도 사용될 수 없는 석유화학 용제. 이 5가지 꼭 외워두세요.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니트로젠, 황. 이 5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단 황 유래 용제 중에 DMSO는 예외다 라는 것도 꼭 외워두세요. 이건 모의고사 1회에 나왔죠. 따라서 알콕실레이트화 적어주시고요. 9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TP랑 관련되어 있는 생물이 활동되는데, 이런 문제 여러분 보시면, 이런 주관식 문제 보시면 이런 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런 항상성 아닌 것 같아. 이런 좀
키포인트, 키워드 같은 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120분 부족합니다. 최종적으로 피부 건강하고 유전자 발현에 관여를 한다. 세포 분화, 상처 치유 이런 얘기. 진피층 내 섬유화 세포 증식 강화, 콜라겐 합성, 주름 완화 이게 최고 키포인트. 진피층에서 DNA와 단백질 합성 촉진. 피부 건강을 스스로 유지할 자생력, 스스로의 자생력. 뭡니까? 주름 강화 성분, 그러니까 주름 완화 성분 중에 ATP 관련. 뭡니까, 이거? 아데노신이죠? 아데노신 적어주세요. 아데노신. 레티놀 이런 계열이 아니죠? 주름과 관련된 거 지금 보통 레티놀 계열과 그러니까 레티노이드 계통과 아데노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크게 말하면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가 그 중에서 ATP랑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뭡니까? DNA 스스로 자생력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아데노신입니다. 0.04%였죠. 기능성 고시 자료가 생략되는 그 퍼센트가. 자, 92.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써라 했는데 이것은 모표피를 이루고 있는 비케라틴 단백질 첫 번째 키포인트 비케라틴 단백질이며 가장 안쪽에 존재한다. 답 나오네. 뭐예요? 엔도큐티클이죠. 엔도큐티클. 그래서 이 큐티클이요. 이 모표피의 가장 바깥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거 그냥 죄송하고요. 그냥 도식화해서 그릴게요.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에피큐티클이죠. 에피큐티클 이거 여러분 아셔도 다 적으세요. 에피큐티클이고요. 얘는 땅땅하겠죠. 그래서 일단 반투과성으로 이 수증기는 통하지만 물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튕겨내요. 에피큐티클.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 감을 때 이제 물을 맨 처음 겉표면이 물을 튕겨내는 에피큐티클이다. 그래서 가장 외측막. 그래서 얘가 이제 단백질 같은 게 이제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랑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왜냐면 겉은 우리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계적인 작용을 받아서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머리카락 손상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작용이라는 건 그런 거죠. 막 머리 털어낼 때 그 뭐죠? 수건으로 문질러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좀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 안에 에피큐티클 안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건 엑소큐티클. 그래서 엑소큐티클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물을 튕겨내는데요. 여기는 친수성. 이 안쪽부터는 그래서 이게 케라틴질이 연해요. 연한 케라틴질이에요. 얘는 땅땅했죠. 근데 얘는 약간 연해요. 연한 케라틴질. 얘가 시스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쪽이 시스틴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퍼머넌트 웨이브제 같은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약품의 작용을 받기 쉬운 층이 바로 여기입니다. 엑소큐티클. 얘는 친수성. 그리고 그 안에 엔도큐티클. 마지막. 엔도큐티클이 있어요. 엔도큐티클은요, 모표피의 가장 안쪽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시스틴의 함유량이 적어요. 별표입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케라틴 침식성 약품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침식성의 약품에 대해서는 약하고요. 2층에 안쪽에는 CMC가 있어요. 세포막 복합체. CMC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좀 그림 그리기가 여튼간 CMC라는 세포막 복합체가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요. 인접한 모표피를 밀착시켜서 붙어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포막 복합체 CMC가 묘표피와 묘피질 사이도 있어요. 또 묘표피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그림 이러고 애매해서 묘래 모피질 이 하고 모표피를 또 붙여넣고 이런 CMC가 그리고 모피질 세포 사이사이마다도 이렇게 붙어요. 서로 간 이 CMC가 파괴되면 모발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CMC는 세포간 결합물질로서 피부 표피의 세포간 지질 성분과 유사하며 모피질 내의 수분 및 간축물질의 용출을 막고 세포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엔도큐티클이고요. CMC가 됩니다. CMC가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93번 보시면 마취 화장품 조제관리사 준호씨는 홍반 측정을 위해서 이것 수치를 측정했대요. 홍반 측정, 피부가 붉게 되는 거죠. 붉은 피부의 원인은 헤모글로빈입니다. 혈색소라 하죠. 헤모글로빈 수치 측정. 그래서 철을 포함하는 금속 단백질 뭡니까? 헤모글로빈. 이건 과학자라는 사람은 그냥 맞추는 문제. 94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뭡니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뭡니까? 이것은 향유로 포기할 수 있다. 착향제죠. 착향제는 향유로 표기할 수 있지만
sak향제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25개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25종 중에 사용 후 함정입니다. 씻어내지 않는 제품, 이거 순서 일부러 바꾸게 해놨어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죠. 씻어내는 건 0.01, 씻어내지 않는 건 0.001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9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거 딱 보면 나오셔야 되죠. 뭡니까? 이거 기저귀 관련 영유아에 기저귀가 닿는 부분엔 사용하지 않는 거 네 가지 있었죠. 부틸, 이소부틸, 아 여기 나오는구나. 부틸, 이소부틸, 또 프로필하고 이소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틸, 프로필, 이소부틸, 이소프로필이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필, 이소프로필하고 기저귀. 이거 두 개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이건 대신에 이거는 순서는 맞게 써야 되겠죠? 그렇게 쓰면 되시고요. 9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